네, 어제 일발장전 리뷰를 또 요청이 들어와서 어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딱 시점은 맞았죠. 네,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대단했어요. 갔습니다. 네. 네. 어제 상한가 기업이 세 종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네, 들었으면 뭐 대단했습니다.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충분히 또 개장 초반에는 보합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뭐 그런 도움이 좀 되셨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뭐 어제 시간의 거래 상한가 잔량도 한 20만 주 이상 쌓여있고 체결도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뭐 오늘도 아마 불 뿜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올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여나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한 2만 원대 가격을 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네. 한때 장외에서 2만 원대의 물량이 굉장히 좀 품귀였기 때문에 이슈를 잘 타서 시장과는 좀 별개로 잘 움직였던 기업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장 후반에 이제 그 막 주가가 조금 반들썩이고 반등하니까 낙폭 과대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렵죠.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이럴 때는 단기 매매로 레버리지 ETF를 조금 저가에 오늘 뭐 시가가 조금 밋밋하게 출발하면은 아주 애매하긴 한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뭐 인버스 ETF 좀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레버리지 ETF 그래서 타이틀은 창과 방패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사실은 모순이죠, 모순. 이게 모순인데 시장은 항상 그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막 뭔가 공격이 들어와서 막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낙담이 앞서고 끝날 것 같고 뭐 온통 그 악재성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어제 악재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조금 반등할 때도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반등의 단초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가 좀 주춤해야 되죠. 그러려면 미국도 뭔가 지표가 하나 좀 안 좋아야 되거든요. 또 뉴스 나온 게 미국의 주택 지표도 이제는 좀 꺾이기 시작했다. 네. 10년 만에 집값이 거기도 첫 번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치면은 이게 6%를 넘어갔어요. 올해 초에만 해도 3%대인데 금리가 2배가 뛰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막 고가에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 금리, 타겟 금리라는 게 뭐 터미널 레이트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약간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따라가는 달러도 좀 주춤거릴 수 있어요. 달러가 너무 강해도 미국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제하고 오늘 계속 있는데 이게 녹화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당근과 채찍,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실제 아시아에서는 중국, 뭐 대만 이런 데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놨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조성이 돼서 방어를 했고 중국은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구두 조치로 펀드 매니저를 불러다 놓고 당국에서 팔지 마. 사기만 해야 돼. 그리고 그 주문을 받아주는 증권사는 불러서 제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 매도 주문 받지 마. 뭐 이런 거. 라는 설이 있습니다. 중국은. 네, 뭐 그거는 확인이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런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영국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금 시작했죠. 영란은행이 구두 개입을 세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헤지 펀드들은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서 이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라는 게 이제 혹여나 반등을 세게 하면은 매수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 환경이 풍부한 데가 대한민국이죠.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뭐 외국인들의 ATM기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여기는 사고 팔기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그 우리 김현미 의도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비중이 코스피가 30%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 약세 때문에 평가 뭐 이런 달러 환산하면은 비중이 조금 낮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주저앉은 거죠, 네.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틀어 올리면은 순간적으로 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이럴 때는 종목 선택이 어려우시면은 차라리 레버리지 ETF를 조금 밑에서
단기 매매용. 장기는 아직 아닙니다. 장기는 지금 아직도 뭐 불안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는 그냥 저렇다 정도. 자, 두 분의 생각.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아무 무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좀 말 끊어서. 여기 이제 약자를 썼는데 국민연금이 NPS입니다. 네. 내셔널 뭐 펜션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비스는 전혀 안 오죠. 네. 돈 내라는 통지서만 오죠. 오늘 어디서 자꾸 매달마다 누가 이렇게 훔쳐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저는 이제 또 번외 얘기지만, 요럴 때 국민연금이 좀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민연금 투자 운용 그 예외 좀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국내 주식을 좀 과감하게 이럴 때 좀 담아가지고 맞아요. 지금처럼 싸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올해 연금 뭐 운용 수익률이 거의 뭐 처참할 것 같은데 요럴 때 조금 이제 국내 주식 방어도 조금 해주면서 외국인들 주식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이제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매번 아쉬운데. 네. 예. 뭐 분기 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좀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서 저는 적어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뭐라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직 뭐 수목금 3일 남아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역시 이제 우리 앵커님 관록을 참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오늘 이 타이틀이 창과 이제 방패의 시간 이게 정말 저는 딱 지금 상황에 들어맞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래로 배팅을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위로 배팅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제가 이제 최근 2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시장이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 아까 RSI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소시적에 이제 막 이제 기술적 분석 배울 때 아니 RSI는 왜 100이 아니고 70 기준으로 이제 과열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면서 막 보도지표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30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감에도 시그널이거든요. RSI가 100이면은 전체 다 오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전체는 미친 시장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터졌을 때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 자체가 확실한 지금 감에도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 논리를 분명히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이제 일환으로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시카고 여는 이제 찰스 에반스 이제 여는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과잉 긴축이 오히려 우려된다. 금리를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타임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차라는 게 생기는데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려놓으면 이 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어떻게 시장의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지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무작정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물가가 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소위 말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을 빌리면은 수요를 지금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시장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시장에 아주 큰 뭐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던 게 찰스 에반스 총재가 올해 이제 투표권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을 이제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11월 달에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물가라든지 아까 뭐 집값 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번 이제 CPI 지표에서 가장 좀 이제 우려가 됐던 게 이제 렌탈료 요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그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시장이 지금 하방으로 지금 배팅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반대 논리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33740 코스닥 150 내버리지. 요게 이제 제가 볼 때 거래도 가장 잘 되고 이게 코스닥 지수 지수가 하다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땡기잖아요. 그러면 지수 한 2, 3% 올라가면 7, 8%씩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6,700원에 뭐 52주 신저가 자리라면 아무리 못 가도 8,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까지만 가도 이게 20%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주 시의적절하게 앵커님이 오늘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게 아닌가. 김용민 매니저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저걸 사고 싶네. 그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뭐 ETF 사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저녁에 미국에 이제 그 펜딩 홈 세일즈라는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낮아요, 조금.
뭐 이런 것들이 미국도 한번 숨고르기를 조금 해야 될 타이밍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죠 시장은. 그렇죠. 정혜민 사장은. 일단 그 코로나에 풀었던 유동성 효과는 이제 끝났어요 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코로나가 터져서 급락하던 시기의 시점까지 왔습니다. 네. 2200선까지.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600포인트. 네,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지금 하여튼 이 돈을 풀어서 만들었었던 이제 그런 유동성 장세가 만들었던 그 이제 상방은 지금 다 벗겨냈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지수 때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일부 좀 약세론자들의 논리는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 왔고 네. 얘는 경기 하강이나 침체로 갈 테니 여기서 뭐 한 20-30%는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은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현금이 있는 거를 못 보시고 주식이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꽉 차 있으면 빨리 팔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네, 좀 팔아놓으면 빨리 또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쫓기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 반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이 얘기 또 들으면 이 얘기도 맞고 네.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도 맞고 그런 분들이 또 막 이렇게 영상 이런 걸 또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보고 있으면 참 뭐 말 잘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4만 원도 깨질 거야 삼성전자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쏠리죠. 주가가 되죠. 무거우면은 네. 안 좋은 비관론이 또 팽배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주가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제에서 또 느끼셨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하락을 막고 돌리려고 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큰 측면에서 뭐 6개월, 1년을 보면은 뭐 지금 뭐 하락에 있어서 뭐 잠깐 평지가 나온 거나 잠깐의 오르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데일리 방송에 맞게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뭔가를 좀 돌려 세우려고 하는 것들, 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좀 하려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발장전에 이제 이런 좀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좀 약간 그 마이크로하게 본다면 아까도 이제 제가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지만 이 폭락에 잊혀졌었던 그런 호재들 뭐 저는 좀 다시금 좀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뒤늦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어떤 호재요? 예를 들면 빌보드 앨범 차트를 석권한 블랙핑크. 네. 맞아, 맞아. 주가 빠졌어요. 그 뒤에. 예. YG. 예, YG 엔터가. 근데 어제 이제 가까스로 양봉을 좀 만들어내서 이제 하락 후에 좀 이렇게 고개를 좀 들기는 했는데 그 JYP 엔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내렸습니다만 사실 거의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총 10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빌보드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아이유라는 이제 가수가 잠실 주 경기장을 빌려서 이틀 공연을 했거든요. 네. 동네가 마비가 됐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예. 8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에 이제 이제 또 자리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요금을 그 좌석 값을 좀 매겨줬었는데 이틀 동안 12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네. 코스닥 어지간한 회사들 분기에 120억 못 버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이제 이런 위력이 있는데 블랙핑크는 10월부터 이제 정규 앨범을 냈기 때문에 월드 투어에 나와요. 그러면 120억은 훨씬 더 벌 거로 봅니다. 그렇게 네. 보면 YG 엔터가 지금 이렇게 너무 좀 과매도가 돼 있다. 좀 뒤늦게 이런 좀 호재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줬던 뭐 자동차 2차 전지도 이제 오늘 좀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방송, 어제 오후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마카오 재오픈 그 소식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광고 이제 유튜브에 이런 좀 해외 사업자들한테 이제 망 사용료를 좀 내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광고를 실어서 비용 분담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의 것도 호재로 볼 수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묻혔거든요. 약간 그래서 뒤늦은 그런 호재 반영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대표적으로는 YG 엔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좀 언급을 해주십니다만 역시 이제 카지노에 대한 좀 대표성이 있는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좀 지표적으로 좀 보실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세부적으로 또 정경민 차장은 분해를 해서 고르는 선택이 어렵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주셨고. 네. 뜯어보니까 할 게 많네요. 지금 많네요. 멘터도 봐야 되고 그럴 수 카지노도 있어요. 봐야 되고. 네.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설지를 맞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네.
좀 돌아서기를 바라고 앞서 그러면 또 우리 국민연금한테 네. 오늘 이거 좀 또 반대 매매 때문에 지금 호가가 아침마다 호가는 좀 이래요. 찌그러져서 나오잖아요. 이때 좀 받아줘야죠.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뭐 개장 지금 뭐 동시호가 접수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런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